안녕하세요, 제이폼입니다. 와, 진짜 오랜만이죠? 네, 잘 있었어요? 증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이나 연초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고, 그 하락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는 가운데 조금 미국 시장은 반등이 있었지만 한국 시장은 아직도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에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약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뭐 상승했다 하락했다 요즘 보합권에서 조금 머물고 있고 다시 박스피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뭘까요? 네,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주식들이 아주 좋은 주식들이길 바라야 됩니다. 그거는 그냥 바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기업 분석에 철저해야 되는가에 대한 반증이죠. 지금 뭔가 잘못된 종목을 들고 있다면 아마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나가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가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10%에서 20% 사이의 하락을 맛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지금 마이너스 한 1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국 주식은. 네, 미국 주식은 아직은 수익권이고요. 애플 주식을 지금 반에 팔고 한국 주식을 조금씩 사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 우선주를 지금 사고 있고 크래프톤하고 더존비존도 조금 사고 싶은데 크래프톤은 오늘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발표를 또 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더존비존은 MSCI에서 지금 편출될 것이 확정됐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락을 하면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사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언제든지 사도 좋은 주식이니까요. 삼성전자 우선주를 조금씩 사고 있고 지금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루나를 조금 모아가고 있어요. 루나를 조금 모아가고 있고 갈라 코인도 계속해서 노드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마이너스 50%까지 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한 10%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네, 많이 회복이 됐고 암호화폐는 사실 제가 많이 줄였었어요. 그때 급락이 오기 전에 좀 노드를 샀기 때문에 그것이 급락장을 피할 수 있는 조금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코스피는 네, 상승과 하락하면서 보합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좀 많이 하락하고 있네요. 코스닥이 요즘에 좀 외국인들 매도세가 엄청나게 이어지면서 코스닥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도 1000포인트에서 많이 하락해서 지금 899포인트까지 왔는데 네, 코스닥은 힘들고 코스피는 어느 정도 삼성전자와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등등이 이제 조금 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이 소리 뭐야? 무슨 소리지? 네. 뭐 이상한 소리가 나네. 아무튼 그런 일들을 조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수 방어는 조금 되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개별 주식들은 정말 많이 빠진 주식들 많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에서 조금 많이 하락하고 있는 게 위메이드예요. 위메이드는 그 위믹스라는 토큰을 발행하면서 좀 여러 가지 욕도 먹고 있고 P2E 게임을 내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높이 사는데 그 위믹스를 발행하고 파는 것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수익을 재무제표에 이제 반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닝 같은 경우에 다른 어닝은 지금 쇼크가 난 상태인데 그 위믹스의 발행과 그 차익으로 만든 것들이 좀 뭔가 재무제표상의 그 분기 실적 보고상에 조금 순이익을 높여주는 그것이 됐다라고 해서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위믹스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도 않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 P2E 게임, 플레이 투 원 게임을 성공시킬 회사는 그래도 위메이드가 유일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위메이드가 만약에 10만원 이하로 내려오면 그래도 조금씩
분할 매수할 생각은 있어요. 그리고 위믹스는 아직 투자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위메이드는 그래도 괜찮은 상황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코스닥은 위메이드발 지금 게임주들이 조금 많이 힘든 상황이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냥 소소한 실적이 나오는 바람에 지금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국부펀드 그 기름 갖고 있는 석유 많이 갖고 있는 국부펀드에서 국부펀드가 아니었나? 아무튼 석유 나는 그 어떤 그 회사에서 뭐 국부펀드에서 아무튼 NC소프트 주식을 많이 샀다고 해서 NC소프트가 지금 조금 오르고 있죠. 이런 데 보면 나와요. 사우디 국부펀드 맞네요. 넥슨과 NC소프트에 뭐 투자를 했대요. 그래서 네, 지금 오늘 약간 상승하고 있는 것 같고요. NC소프트도 사실 전고점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100만원 넘게 가다가 지금 거의 한 40% 이상 빠졌네요. 자, 해외 증시를 좀 보면 S&P 500은 4,500포인트 정도 위아래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나스닥은 14,000포인트, 15,000포인트를 아직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고, 다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방어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네, 나스닥이 사실 굉장히 조금 많이 빠졌어요. 근데 조금 그래도 많이 회복한 상태에 있고, S&P 500은 소수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이 빠졌다가 지금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회복된 상태고, 이 정도면 그래도 S&P 500은 괜찮지 않나. S&P 500이 사실 이렇게 지수를 방어할 수 있는 이유는 빅테크들 때문이죠. 네, 메타 빼고는 지금 빅테크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고 있고 가이던스도 잘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S&P 500의 지수가 지금 빠지지 않고 있는데, 개별 주식은 정말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도 역시나 개별 주식은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환율은 아직 1195원 정도, 96원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유가가 지금 100달러가 갈 것이다라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100달러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100달러까지 간다면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완전 확정이 되는 거라서 주가에는 그렇게 좋진 않겠죠.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거는 기업의 실적에는 분명히 큰 하락을 주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하락한다는 거는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고, 가이던스를 계속해서 낮출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 때문에 주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율이 조금 떨어져야 될 텐데요. 1100원 이하로 떨어져야 좀 우리 국내 증시에도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올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1190원에서 완전 무슨 뭐 껌딱지 붙여놨나? 뭐 2000원, 1200원까지 갔다가 1190원, 1180원 뭐 이렇게 내려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1년 차트를 보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1113원에서 1100원에서 1200원까지 지금 상승하고 있으니까 네, 10% 뭐 8%에서 10% 사이로 상승하고 있는 거니까, 환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환율이 이렇게 비쌀 때는 미국 주식을 좀 익절을 하시고 한국 주식으로 들어오시는 게 좋고요. 환율이 다시 떨어져서 이 정도 되면 한국 주식을 조금 익절하시고 미국 주식을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환율에 대한 차익도 볼 수 있을 뿐더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결국 한국 주식은 나쁠 수밖에 없거든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환율이 내려간다는 거는 한국 주식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 이유 제가 뭐 블로그나 이런 데서 많이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환율이 우리나라 증시를 내리고 올리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올리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냐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환율이 올라갈 때는 한국 증시는 좋지 않고요. 환율이 내려갈 때는 한국 증시는 좋습니다. 그러면 미국 증시는 사실 그것과는 상관없잖아요. 뭐 달러 인덱스가 뭐 많이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뭐 그렇게 많이 영향을 주진 않거든요. 결국에는 한국의 문제, 한국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국의 주식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환율이 좋아지고 나빠지고는 또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네,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시면, 네, 여기에 보시면
어디 있지? 네. 수출입 통계가 나와요. 산업통상자원부에 매월 1일에 수출입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통계에 보면 수출이 많았는지 수입이 많았는지를 알려주는데 지금 계속해서 무역수지 적자 상태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무역수지 적자가 나면 답이 없습니다. 무역수지 흑자가 나야 되는 나라예요. 어디 있을까? 어디서 봤지? 공시 공고 여기서 봤나? (1월 1일) 내가 여기서 찾았는데 어딘가 있어요. 아무튼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1일 산업동향 이것도 아닌데. 네. 1일 경제지표 이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서 봤더라? 공지사항? 아닌데? 수출입 정책 게시판에 있다. 정책 게시판 전체 아닌가? 통상 FTA 무역 투자 통계 정보는 아니지. 아무튼 다음에 제가 찾아봐서 알려드릴게요. 산업통상자원부에 가면 수출입 통계가 나옵니다. 네. 아이고. 자, 비트코인 볼까요, 그러면? 일단 비트코인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정고점에서 69,000달러에서 지금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조금 올라온 거잖아요. 이게 다시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상승을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과연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지금 당분간은 돌파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뭐 채권 대신 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냥 다른 자산군, 새로운 자산군이지 뭐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다른 자산과 같이 움직여요.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나스닥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도 있고, 때로는 뭐 S&P 500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도 있는데, 결국에는 투자 심리가 극대화됐을 때 비트코인도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이냐? 비트코인 악재가 나왔을 때이고요. 비트코인이 결국 하락하면 나머지 알트코인도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으로 알트코인들이 거래가 되는 마켓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하락하면 알트코인이 하락할 수 있는 거고,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알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그것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거의 뭐 다른 거래소에서 기축통화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요. 뭐 USDT나 뭐 이런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뭐 기축통화가 사용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BTC,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지금 도미넌스, 그러니까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BTC 마켓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알트코인도 상승하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갖고 있기보다는 우리가 새로운 자산군으로 다른 곳에서의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가셔야 비트코인이나 다른 가상화폐, 그러니까 암호화폐, 크립토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 모르죠. 그건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주식시장이 상승할 거냐 하락하는 거냐 아무도 모르죠.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분할 매수를 해야 되고 분할 매도를 해야 되고 어느 시점에 수익이 왔을 때는 어느 정도 뭐 수익을 팔아서 수익을 보존해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는 뭐 매수 기간이 있을 때는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잘 짜셔서 시나리오를 잘 구분하셔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언제나 비트코인은 롱의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분할 매수를 하는 건 옳다. 아무리 하락을 해도 계속해서 분할 매수, 그러니까 적립식 투자를 하시는 것은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되니까 매일 뭐 4,000원, 뭐 커피 마시는 대신 비트코인을 사거나 아니면 뭐 하루에 뭐 10,000원, 뭐 이 정도를 사거나 아니면 한 달에 뭐 월급에 뭐 5%를 산다거나 뭐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즘 모으고 있는 코인이 이게 루나라는 코인이 있는데요. 루나도 지금 전고점이 거의 한 2만원에서 지금 67,450원이니까 한 40에서 50% 정도 사이 빠진 거죠. 근데 이 악재가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악재가 해소됐느냐? 잘 모르겠어요. 그럼 루나는 또 UST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그런 것들을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결국에 루나를 제가 모아가는 이유는 뭐냐? 루나는 한국에서 시작된 프로젝트고요.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시간을 지나오면서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루나의 그런 생태계를 봐도 굉장히 견고하게 이루어져 있고 루나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사들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FTX라는 거래소에서 루나와 지금 니어 프로토콜을 어떤 걸 상장할 거냐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아직도 업비트에는 루나가 원화로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호재 그리고 루나가 그 악재를 견뎌내서 과연 이 가격을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루나를 조금씩 모아가고 있고요. 지금 한 80개 정도 모았고 100개를 1차로 목표로 두고 있고요. 뭐 100개 정도면은 뭐 한 600만원 정도 되겠죠. 네. 그러면 그 정도 모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보시지만 암호화폐는 언제나 조금씩 투자하셔야 되고요. 수익이 빵 났을 때 거기서 수익을 그래도 꽤 많이 보존해 놓으셔야 되는 마켓입니다. 왜냐면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변동성이 큰 이유는 뭐예요? 24시간 거래되고 있고 글로벌 자금이 투여되고 있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시장보다 뭐 주식시장은 끽해봤자 뭐 몇 시에요? 9시부터 4시까지 열리잖아요. 3시 반까지. 그러면 뭐 6시간? 근데 비트코인은 24시간 돌아간단 말이에요. 암호화폐는. 그러면 6시간과 24시간. 적어도 시간으로 따져도 4배 빠른 시장이에요. 그리고 자금으로 봐도 그래도 꽤 큰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고요. 그러니까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죠. 그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밖에 하면 안 돼요. 네. 다른 분들은 뭐 한 번에 들어갔다가 한 번에 빠지고 뭐 이런 것도 잘 하시는데 우리는 못 하잖아요. 그런 거 못 하잖아요. 네. 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것들이 조금 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비트코인까지 봤고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리고 기업 분석,
분산 투자, 리밸런싱 이것들을 꼭 기억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이폼이었습니다.